자, 오늘 뭐 이재명 대표 1심 징역형 선고 때문에 아마 당분간 이 뉴스가 다 뒤덮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위 말해서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은 또 다른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방송 때 이준석 대표가 왔다 그랬는데 아니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장과 남미 순방하고 도착하고 나서요. 드디어 이준석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건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얘기인데 윤석열 원칙 없이 되는 대로 말하고 개입. 포항, 강서 공천 개입 정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준석 대표가 강서구청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그리고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와 관련돼 가지고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직접 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오늘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단독 보도인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올해 10월 3일 뉴스토마토 박가은 기자를 만나서 김건희 여사와 나눴던 녹취록을 알려주는데 이 녹취록이 뭐였냐. 2022년 4월 포항시장 선거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만나려고 해서 전화를 해서 네 대표님 하면서 만나는 약속을 잡는 거였습니다. 이미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여기서 몇 가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방송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어제 공항에서 났을 때 검찰에 소환과 관련된 언급했을 때 뭐 좋다 부르면 내가 가서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겠다. 다시 한번 보니까 새록새록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새록새록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돼서 검찰 조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검찰 조사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활화산이 얼마만큼 더 폭발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난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말이 뉘앙스와 팩트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첫 번째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본인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은 공관위원장에게 다 일임했다. 다 일임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른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와 5월 9일 00시 20분에 보냈던 문자 등 카톡 등등이 다 폭로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일임했고 몰랐다라고 하는데 이미 알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대통령과 이런 공천 관련해서 소통할 수 있다 정도를 얘기를 해요. 소통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부분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씨가 했던 부분은 누구누구를 이 자리에 앉혀라 저 자리에 앉혀라 콕콕 집어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친박 간별과 관련돼서 여론조사 관련된 거 공간이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던 거죠. 누구는 어디 포항에 갑에 앉히고 예를 들어 강서갑 국회의원은 누구 앉히고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능동 의견 개진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대통령과 소통했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그렇게 논란 많았던 김태우 씨를 얘기한 거예요. 포항시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시도당 위원장이 난리 쳐가지고 등등 했는데 그게 바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네. 예.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 아닙니까? 김정재 의원. 그래서 김정재 의원이 김 여사가 미는 후보가 있었는데 지금 포항시장 된 사람이 컷오프 됐는데 본인이 지금 다시 김건희 만나가지고 그걸 돌려서 다시 5일 있다가 다시 경선 치러서 이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김은혜 같은 경우는 징징거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김은혜를 경기도지사에 앉히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 안철수를 거기 자리를 앉혀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이거나 단순히 의견 소통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교감을 했고 지시를 했고 이건 어느 정도 받은 겁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랑 계속 부딪혔어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윤핵관이 등극을 했던 겁니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4월 20 며칠인가요?
당 징계 회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상납 의혹과 관련돼서. 이때 당시 이준석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은 일도 개입 안 했다. 공관이 넘겼다고 하지만 윤석열의 공천 개입을 본인이 수긍을 한 거예요. 수긍을 하고 이거는 일정 정도 봐줘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대통령과 소통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박근혜 씨 너무 억울한 거죠. 땅을 치고 억울한 거죠. 본인은 누구누구 지명도 안 했는데 본인은 지금 그때 당시에 2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대단히 머리를 많이 굴리면서 어느 정도 거리 두고 지금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그래 검찰 소환 조사해봐 내가 다 까발릴 거야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본인을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다 들어갑니다. 다. 뒤에도 말씀드리고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은 위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 김종인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포커스가.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대통령과 교감을 나눈 부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계속 머리를 굴리고 본인 살아남을 거를 지금 생각하는데 이준석 씨가 정말 지지하고 했던 2030 남성들의 표심을 생각한다면 이준석 씨가 이런 식으로 자꾸 말 바꾸게 하고 짱구 굴리고 거짓말 했을 때는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본인은 새록새록하다 그랬는데 그 새록새록을 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천 개입과 관련된 증거를 까발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매듭 짓는 게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 앞으로의 길을 봤을 때도 더 낫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선물폰을 사고 이준석 함성득 교수와 통화했다라는 게 또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끈끈한 관계예요. 끈끈한 관계. 이준석 개혁신당면은 지금 걸리는 게 많은 거야. 본인이 당대표 됐을 때 이준석 씨 안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걸려 있고 특히나 지금 또 명태균 씨는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함과 동시에 묵혀뒀어야 되는 걸 김소연이 빵빵 터트리면서 이게 저에게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나온 게 그 이준석 이거를 까게 되면 H가 나오는데 H가 홍준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걸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앞으로 이준석 개혁신당위원회 폭로가 어디까지 갈지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또 분수령을 하나 잡을 테고요. 뭐 한마디 더 하자면 명태균 씨가 성상납 의혹 가지고 징계에 올라갔을 때 여사 만나서 우리 준석이 살려올게 이런 얘기까지 했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세 명의 끈끈한 뭔가의 네트워크 관계도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벌써 21분이 됐네요. 네, 제가 오늘 좀 약간 좀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 자, 올라갔습니다. 자.